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조그맣지만 알찬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자 30 후반 싱글 여성입니다. 3년 전에 전 남편 사이에 아이 없이 이혼했고 아직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연애와 결혼 기간을 합쳐 6년이라는 시간을 알고 지냈고 그만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사는 건 알고 지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20대부터 늘 돈을 버느라 일만 하며 청춘을 보낸 저도 이제는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에 결혼했지만 결혼 후 만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는 거 아시나요? 해결책은 단 하나. 그 인간들에게서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다만 저는 귀한 시간을 날려먹고 상처받는 거 이외에 큰 손해는 없었습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란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일이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던 2년 전쯤 저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전 남편이 불쑥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냐고 했더니 그 인간 하는 말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거 한 번만 다시 고민해 줄 수 없을까? 우리 엄마랑 영 끊고 살겠다면 내가 당신 말 들어줄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줄 테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솔직히 나 당신이랑 그렇게 된 거 엄마가 옆에서 바람 넣은 탓도 있어.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굴 생각은 없었다니까. 지금 와서 이러는 거 진짜 우스워 보인다는 거 알아. 근데 당신이랑 그렇게 되고 나서 나야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혼하고 철저하게 응징까지 해줬는데 뭔 개소린가 싶었는데요. 그 인간이라면 자존심 다 내놓고 충분히 그런 말 내뱉을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자기 목적 달성하려면 새로운 먹잇감이 필요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만한 먹잇감은 없었겠죠. 요즘 여자들이 좀 영악합니까? 여자도 남자에게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을 일 없으면 절대 이유 없이 붙어있지 않는 법이죠. 꽤나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것 같길래 제가 그랬네요. 왜? 이제는 나이 먹고 돈도 없으니 여자 찾기가 힘든가 봐. 하긴 나랑 살 때가 당신한테는 인생에서 최고 태평성대였겠지. 내 돈으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녔을 테니 말이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찾아와서 이딴 말을 할까 싶네. 뭐? 재결합? 내 대답은 당연히 알고 있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금지 신청할 줄 알아. 당장 나가! 저는 전 남편을 쫓아내버리고 소금까지 뿌려버렸습니다. 한때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지냈고 며느리 나이 많다고 탐탁지 않아 하던 시어머니까지 잘해드리고 싶었던 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보다시피 이렇게 남남으로 끝났어요. 전 남편 놈이 왜 저를 찾아와 저런 사정을 했는지 아시나요? 저한테 돈이고 뭐고 탈탈 털렸기 때문입니다. 쥐뿔 아무것도 없는 놈, 내 덕에 살만하게 만들어줬더니 나중에 본인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저를 우습게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른 셈이죠. 그 인간은 원래 제가 운영하던 식당 건너편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제 가게로 자주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마음에 들어서 자주 오는 거라는 말을 하더니 대놓고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경제를 책임지느라 늘 일만 하며 살았던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이미 홍기도 놓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는 거 몇 번을 거절했지만 끈질긴 구애를 모른 척하지 못하고 저도 행복하고 싶어 결혼했습니다. 물론 제 눈에 그 사람은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였고 술, 담배 안 하는 건실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남편이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다들 기피한다는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었거든요. 남편은 결혼 직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다른 형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다고 듣기는 했지만 여러 번 사업을 말아먹어서 형편은 고만고만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어요. 빚도 있었고요. 그나마 자기 어머니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지방에 살고 혼자인 데다 집은 대출을 끼긴 했지만 20대 후반에 진작에 마련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 신혼집 찾을 필요 없이 남편이 몸만 들어왔어요. 정말 간소하게 결혼했고요. 그런 거 다 감수하고 결혼한 건 저 역시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닌데다 나이까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뭐 특별히 저에게 못되게 굴거나 그렇다고 잘해주거나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듯 당신 아들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이긴 했습니다. 저에게 종종 그런 속마음을 내비치곤 했으니까요. 여자 나이가 35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애는 잘 들어서려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어린 색시 얻어서 장가 들었어도 되는 건데 네가 좋다니 난들 어쩌겠냐마는 너도 미루지 말고 애부터 낳을 생각해라. 물론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크게 타격감 없이 한 귀로 듣고 흘리긴 했습니다. 그건 저랑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지금 아이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중해서요. 지금 형편으로는 아이 낳아서 못 길러요. 옛날에는 형편 안 좋아도 넷다섯씩 낳아서 길렀어. 그런 거 따지면 절대 애 못 낳는다. 내 말 명심해. 제가 나이가 30 중반이라 늘 애 가지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가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그럴 여유가 아예 없었습니다. 남편은 잘 안 되는 핸드폰 가게를 접었고 저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가게를 재오픈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핸드폰 가게를 접으면서 권리금은 본인 대출 갚는 데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가게 보증금 3천만 원은 저 새로 식당 차리는데 보태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물론 그 돈은 혹시나 나중에 가게를 빼게 돼도 남편 몫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새로 차린 곳의 장사는 점점 잘 되었습니다. 남편은 따로 출퇴근하는 일을 잡지 않고 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오픈이랑 마감, 재료, 손질 같은 주방 일을 전담해줬고 바쁠 때 매달 밀리면 배달 일을 주로 해줬어요. 그래도 둘이 열심히 하니까 돈 새어나가는 구멍 없이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갔고요. 1년이 지나면서 저도 제법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장사 인생만 20대부터 10년이 넘으니 제가 고생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중간에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했지만 늘 아등바등 사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산 끝에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의 대출도 다 갚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가격을 안 보고 살 정도로 여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잘 벌면 잘 쓰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분수에 안 맞게 소비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거에 통 크게 돈을 씁니다. 그때 저는 사업장 근처로 집을 이사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이었는데요. 남편이 제가 집을 알아보는 거 알고 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나중에 얼마든지 이사 갈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무릎도 안 좋으신데 3층까지 맨날 오르락 내리락 고생하시는 거 내가 못 보겠어서 그래. 우리는 다음에 좋은 아파트 가기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 엄마 이사하게 도와드리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이 능력 되니까 이런 부탁도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말도 못 꺼냈을 거야. 대신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엘리베이터도 없는 다세대 주택에 반전세로 사는 시모가 마음에 걸린다며 아파트로 이사시켜드리자고 하더군요. 남편 말 들어보니 또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힘들 때 만난 우리 둘이 이만큼 자리 잡고 살게 됐으니 남편 말대로 조금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이사 가는 건 잠시 미루고 넓은 평수 신축 아파트를 대출 조금 끼고 마련해서 시어머니에게 들어가 사시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대출은 제 명의로 갚고 있으니 집 등기도 제 명의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그 집 말이야. 내가 대출 갚을 능력은 없으니까 굳이 내 명의로 해달라고 하진 않을게. 당연히 당신 이름으로 하는 게 맞지. 근데 우리 엄마가 아들이 집 해줬다고 어깨가 잔뜩 올라가 계시더라고. 주변에 다 아들이 사준 집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는가 봐. 이런 부탁 웃긴 거 아는데 그 집 그냥 엄마한테는 내가 사준 거라고 해줄 수 있어?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 집 얹혀 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말이야. 이건 별거 아니잖아. 그냥 말만 한마디 해달라는 거니까 괜찮지? 솔직히 제 입장에서 남편 부탁이 실없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굳이 그런 거짓말하면서까지 어머니와 남편 자존심을 살려줘야 하는 건지 우습지만 뭐 진짜 명의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거 내 집인 거 알아봤자 어차피 거기서 사는 게 무슨 문제랴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부탁 들어줬고 어머니 앞에서는 남편 놈 기살려주면서 어머니 한껏 기분 좋게 해드렸습니다. 아파트 이사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처음 듣긴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저한테 고맙다는 건 아니더라고요. 니들이 애써서 이렇게 효도를 하니 너무 좋구나. 어쨌든 나도 이제는 아들 덕에 팔자가 좀 피려나 봐. 너는 참 시집 한번 잘 왔지 뭐냐? 우리 아들 덕에 일도 술술 풀리고 이제 점점 돈도 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런 집도 떡하니 사지. 남들은 이런 집 사려면 몇 년을 고생한다잖아. 암튼 고맙다 고마워. 어머니는 이른이 다 되도록 허름한 집에 살다가 살기 편한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거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남편과 저에게 고맙다 하시니 저는 그걸로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고생하고 사셨는데 이제 아들 덕 보고 편하게 사셔야죠. 이 사람이랑 저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으니까 엄마는 맘 편히 효도만 받으시면 돼요. 남편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에 같이 장단 맞춰 으쓱거리며 이제 아들 덕 보고 살 일만 남았다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사 가는 김에 그동안 쓰시던 낡은 가전도 싹 바꿔드렸어요. 누가 보면 신혼가전 마련하는 것처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저 결혼할 때 이래저래 무리한 요구하신 거 없었고 궁색한 살림으로 시작하는 거 마음 아파하신 거 생각나서 여유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드리자는 마음이었고요. 물론 우리 속 없는 어머니는 그게 다 아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줄 아시고 아들 덕에 호강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셨지만요. 어쨌든 못 살아서 궁상 떨고 사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해드리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게도 자리 잡았으니까 나도 건강관리하면서 우리 이세도 고민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맡아줄 직원도 한 명 더 구하고 저는 잠시 쉬어가는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마감하고 집에 귀가하면 늘 11시였는데요. 원래 친구들도 별로 없고 술 약속이 없는 사람이라 거의 매일 생활 패턴이 비슷했어요. 하루에 반나절은 같이 붙어 있으니 굳이 서로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편도 아니었고요. 주말에는 거의 집에서 쉬거나 각자 볼일을 보내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가는 곳은 늘 뻔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생활은 단조로운 편이었죠. 사람 쓰면서 제가 몸은 좀 편해졌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자궁 쪽이 약하기도 하고 또 나이도 30 중반은 적은 나이가 아니니 반년 정도는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병원 도움을 받자고 우리끼리 의논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먹고 살 걱정 없어지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꼭 딴 생각을 한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우리 남편은 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고 내 남자라고 다를 거 없이 똑같더라고요. 아이도 없으니 시간 남아돌죠? 먹고 살기 편하고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똥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남들은 아마 우리 남편이 사장인 줄 알았을 겁니다. 자꾸 주변 상가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 골프 약속을 잡기도 했습니다. 원래 술, 담배 안 하고 약속 없는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꾸 귀가가 늦어지고 간혹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왜 자꾸 늦어? 새벽까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사람 걱정되게 연락도 안 하는 건데? 아, 나 요즘 끝나고 운동하고 오느라 그래. 자꾸 살이 쪄서 말이야. 나 늦게 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맘 편히 자고 있어.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잠이 오겠어? 늦은 시간에 운동하면 다음날 피곤할 텐데 꼭 그 시간에 해야 해? 그냥 아침이나 낮에 하지 그래? 알잖아. 나 올빼미형 인간인 거. 아침 시간에는 주식도 봐야 하고 이래저래 시간 보내느라 바빠. 우리 아이 가지려고 나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운동한다길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늦게 귀가한 날은 남편은 운동 후 씻고 들어와서 비누향이나 샴푸향이 났고요.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살도 좀 빠지는 것 같아 보였고요. 저는 남편 핸드폰이나 사생활에 관심을 두는 편이 아니었고 남편이 쓸데없는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안 오는 남편 기다리다가 가게 CCTV를 무심코 봤는데요. 마감을 훌쩍 넘긴 시간임에도 아직 가게에 남편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남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남편 무릎 위에 웬 여자가 앉아있고 테이블 위에 야식을 먹는지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순간 두 사람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가게에 CCTV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간도 크게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묘하게 최근 몇 달간 남편의 태도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도 그랬고 원래 제 카드 쓰던 사람이 자기 카드를 쓰겠다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한 것도 그랬고요. 눈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도 남편이 허튼 짓을 한다는 거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치챈 줄도 모르고 그날도 늦게 귀가한 후 피곤한지 잠에 골아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생전 보지 않았던 남편의 핸드폰을 그때 처음으로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마음을 놓고 살았냐면요. 잠금도 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남편의 폰이 판도라의 상자더군요. 너무나 쉽게 확인한 남편의 바람 증거가 차고 넘쳤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사진과 문자들, 그리고 황당한 건 그 여자가 같은 동네에서 꽃집을 하는 사장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었고 몇 년 전 이혼한 돌싱이라고 듣긴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려 보였고 뺀질하니 아주 잘 꾸미고 사는 여자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제 마음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잘 꾸밀 줄도 모르고 화장도 안 하고 다녀서 그 여자에 비하면 외모는 정말 초라했거든요. 막상 눈으로 실체를 확인하고 나니까 잘못한 건 그 두 인간인데 제가 왜 그리 초라한 기분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더 웃긴 건요. 둘이 나눈 대화가 아주 가관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한테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은 있었던가 봐요. 꼬리 길면 밟히는 거 몰라? 내가 너무 자주 문자하지 말랬잖아. 요즘 와이프가 나 늦게 들어오면 신경 쓰더라. 당분간 자제하자. 남편의 문자에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이런 답장을 보내놨더라고요. 마누라가 버리면 나한테 오면 되는 건데 무슨 걱정? 마누라가 자기 내쫓으면 더 잘된 일 아닌가? 나한테 오면 내가 더 잘해줄게.
나 마누라랑 이혼하고 자기한테 가면 서로 수준은 비슷해서 재밌게 살겠다. 우리 마누라는 돈을 벌어도 골프도 못 치고 돈 쓸 줄도 몰라. 차 바꾸자는 말도 못 꺼낸다니까. 돈이 있으면 쓸 줄도 알아야지. 자기가 그래서 똥차 끌고 다니는구나? 그 나이에 외제차 정도는 끌고 다녀야 폼이 나는데 국산차가 웬 말이래?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남편 놈은 여자에게 뻥까지 쳐가면서 허세를 부려놨더라고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 거라는 둥, 자기가 그동안 번 걸로 마누라 집도 해줬다는 둥 온갖 있는 척을 말입니다. 웃긴 건 그 여자도 남편 허세에 맞장구를 쳐가면서 나중에 이혼하고 와도 둘이 손해가 아니라는 개소리까지 해놨더라고요. 모든 증거를 확인했는데 더 지체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새벽에 남편을 깨워서 바로 다그쳤는데요.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말이냐면서 부인하더니 제가 눈앞에 주고받은 문자를 들이밀자 그지야 시인하더라고요. 제가 어쩔 거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람 피우는 사람을 용서해 줄 만큼 성인군자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남편이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의 핸드폰 사수가 심해지더군요. 당연히 안 걸어놓던 비밀번호도 걸어놓고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속을 모르게 행동했어요. 저에게는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는 그 일 있고 나서 냉전 중이라 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과 용서를 고민하며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정작 남편 놈은 일상생활을 멀쩡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할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본인 짐을 싸더니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나간 그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너 우리 아들 내쫓은 거야? 이놈이 짐을 싸서 왔길래 물어봤더니 다 털어놓더구나. 남자가 한번 한눈 판 거 가지고 내쫓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다가 너 남편 뺏긴다. 내가 살살 달래놓을 테니까 너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 이거 빌미로 네가 꽉 잡고 살면 되는 거잖아. 어머니, 지금 그런 말이 목구멍으로 넘어오세요?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 이해가 안 가시는 거냐고요. 저 싫다고 다른 년한테 눈 돌아간 남자인데 빼앗기는 게 무섭겠어요? 저는 돈 없는 건 참아도 배신하는 건 못 참아요. 마음이 지옥이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고요. 어머니는 바람 피운 아들 역성을 들었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이혼하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작은 동네라 그런가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은 동네에 소문까지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 귀에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같이 일하는 식당 직원은 제 편이라서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저를 많이 위로해 줬었거든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사장님, 요즘 사장님 남편 바람난 거 이 동네에 핫한 사건인 거 아시죠? 근데 사장님 남편분이요. 요즘에 그 꼬집 여자가 사준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둘이 아예 대놓고 만난대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요. 다들 앞에서는 뭐라고 못해도 엄청 욕하고 있다니까요. 아직 살림은 안 합쳤다는데 계속 두고 보실 거예요? 소송해서 두 놈 혼내주셔야죠. 안 그래도 지금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혼인기간 짧으면 위자료가 적다고 하는데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다는 거 절대 아니야.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아이, 다 잘 될 거예요, 사장님. 힘내세요. 원래 죄 지은 사람들은 꼭 벌 받는 법이거든요. 어떻게든 남의 가슴에 대못 박은 거 후회할 날 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저는 빨리 이혼 절차를 밟아 남편과 시어머니 둘과의 인연을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잘못한 인간이 제게 먼저 뻔뻔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히 서로 힘들게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당신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내가 당신 가게 차릴 때 보탠 돈 3천만 원 그거 위자료 준 셈 치고 안 돌려받을 테니까 그냥 협의 이혼하자. 그 돈 안 주면 너는 알거지 되는 건데 믿는 구석이라도 있니? 나 지금 당신 말 전부 녹음하고 있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깟 3천만 원 안 아까워. 당신 속이고 바람 피운 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도저히 그 여자 정리는 못하겠다. 당신은 나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잖아. 솔직히 당신 돈 아끼고 사는 거 너무 숨 막히고 싫었거든? 이 여자는 나를 얼마나 위해주는 줄 알아?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남자 길을 잘 살려준다니까? 확실히 원래 돈 많던 사람이라 그런가 스케일이 달라. 당신처럼 돈 있어도 궁상 떠는 여자가 아니라고. 그런 면이 있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제발 좀 보고 배워라. 당신 말 다 했니? 그게 지금 바람 피운 인간이 할 소리야? 동네 부끄럽지도 않냐? 좋아. 당신은 이혼해도 전혀 후회 없다는 거지?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절대 깔끔하게 끝내줄 생각도 없거든? 적어도 내가 당한 고통만큼은 너도 귀찮아야 할 거야. 명심해. 저는 남편 말을 듣고 너무 분해 부들거리다가 혈압이 올라 정신이 핑 돌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상간녀와 비교당하는 말을 듣는 저의 심정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짐작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지체 없이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상간녀 상담도 3군데나 받았고 그중에서 제일 남편과 상간녀를 괴롭혀주겠다는 곳에 수임료를 내고 소송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집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부르시길래 마침 저도 준비한 서류를 챙겨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분명 시어머니가 남편과의 이혼을 말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외도 증거도 같이 챙겨간 거고요. 그런데요. 참 제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남편 못지않게 시어머니도 진상 중에 진상이었습니다. 갔더니 남편 놈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혼 말리는 어머니에게 할 말을 미리 생각해놓고 갔는데 웬걸요. 어머니가 저에게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기로 했다며? 나도 처음에는 이혼은 안 될 말이라고 했다마는 또 생각해보니 남자가 마음 떠났는데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싶더구나. 요즘 우리 아들 보니까 얼굴도 너랑 살 때보다 좋아지는 거 보니 사람 인연이 또 이런 건가 싶기도 해. 어쨌든 내가 오늘 너 부른 용건은 이거야. 소송 같은 거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끝내줘라. 그 말 듣고 몇 초간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픽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모자지간의 인간성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하고요. 저는 군말 없이 이혼 소장이나 던져주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 말이야. 행여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해준 집 나누자고 할 건 아니지? 이 집은 결혼해서 우리 아들 덕에 마련한 집이잖아. 내 생각에 이 집은 네 집으로는 없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 집 건드릴 생각은 말어. 우리 아들이 너 가게 낼 때 3천 보탠 거 있다며. 그거 준다고 하니까 그거 받고 끝내라. 조금 전까지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집 얘기 꺼내니까 순간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니에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나 하고 계시네요. 이 집 욕심내지 말라뇨. 그건 어머니가 하실 말이 아닌데요? 어? 우리 아들 집이니 당연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이럴 줄 알았다. 너 역시 이 집 나눌 생각이었구나. 나누다니 그게 무슨 개소리세요? 이 집 어머니 아들 거 아니고 제 명이에요. 그때 어머니 아들이 자기가 산 것처럼 생색 좀 내달라고 해서 거짓말한 건데 여태 등기부등본 한 번 안 떼보고 사셨나 봐요?
이 집 제 명이니까 어머니야말로 당장 짐 싸셔야겠네요. 딱 2주 드릴게요. 옷만 싸서 나가세요. 가구랑 가전 전부 제가 사드린 거 아시죠? 하나라도 손대면 절도죄로 신고할 거니까 조용히 몸만 나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뭐, 뭐야? 이 집이 우리 아들 집이 아니라고? 너야말로 헛소리 하지 말어라. 네, 못 믿겠으면 당장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는지 정말 아들에게 전화로 물어보더군요. 제 앞에서 뻔뻔하게 통화를 하더니만 어머니는 뭘 알았다는 건지 대답을 하고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당당하게 이럽디다. 그래, 네 말대로 나가마. 2주 줄 것도 없다. 이번 주까지 나가지 뭐. 우리 아들이 훨씬 넓은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내가 무섭겠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여자 복은 있는지 너보다 훨씬 능력 좋은 여자 잡은 것 같구나. 아들 만나는 여자가 훨씬 돈 많으니까 이깟집 욕심 부리지 않으마. 됐니? 이제 네 마음대로 어디 해보렴. 저는 절대 조용히 끝낼 생각 없으니까요. 아마 이 동네에서 얼굴 두고 다닐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시자고요. 누가 후회하는지.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좀 넘었나 봐요. 나간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진짜 집에서 나가긴 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집을 비우자마자 그 집 비밀번호 다 바꾸고 가구와 가전도 전부 중고 제품 파는 곳에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상간녀는 참 마음씨가 넓은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안 한 남자를 자기 집에 들여주고 심지어 내연남의 시어머니까지 집에 들여줬더군요. 참 대단한 세계의 사랑이다 싶었습니다. 뭐 정말 사랑해서 본처랑 빨리 이혼시키고 살고 싶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라고 해도요. 막상 헤어질 때는 그 인간도 참 치사하게 돌변하더라고요. 위자료가 많다느니 3천만 원에서 절반은 돌려받고 싶다면서 말을 바꿨고요. 결혼 후 마련한 집이라며 시어머니가 살던 집 분할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남편이 자기 입으로 저에게 돈이고 뭐고 다 주겠다는 거 증거로 들이밀었더니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본 재판 전에 조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판사님들도 죄 지은 놈 편은 아니더군요. 이혼 소송 끝에 제가 원하던 대로 판결 받았고 남편은 그냥 맨몸으로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부부의 인연을 끝냈어요. 그리고 8개월간의 소송 끝에 상간녀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했어요. 끈질긴 합의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상간녀가 상간을 했다는 법원의 확인이었죠. 웃긴 건 판결 나고 나서 위자료 입금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돈도 많다는 년이 빨리 정리하고 남편 놈이랑 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왜 위자료 2천만 원은 입금 안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기한을 줘도 입금 안 하면 그냥 압류조차 밟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을 2번 보냈을 때쯤 그년도 못 참겠는지 결국 입금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 받고 나니까 이제 나도 할 만큼 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힘들어하고 저도 내 삶을 살 작정으로 운동도 하고 하루 24시간을 아주 바쁘게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상간녀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무슨 뻔뻔한 말을 하려나 싶었는데 그 여자는 잔뜩 쭈그러든 목소리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연락했는데요. 뭐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혹시 그 인간이요? 그쪽이랑 이혼하면서 본인 재산 다 주고 나온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남자 쪽에서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쩜 빈몸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해서요. 집도 2채에다 현금도 있다더니 그거 전부 그쪽한테 주고 가진 게 하나도 없다던데요. 그 말 들으니까 돌아가는 꼴을 알겠더라고요.
상간녀나 남편이나 둘 다 똑같은 인간이라 눈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뭐, 너한테 그 인간이 뻥쳤나 보네. 그 인간 앞으로 된 재산은 결혼 전에도 없었고 결혼 후에도 없어. 뭐라고 뻥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내 재산이야. 그 인간은 원래 가진 거 없이 나랑 결혼했어. 그런 거 모르고 꼬셨니? 그렇죠. 어쩐지. 짐 싸서 자기 엄마랑 우리 집에 들이닥칠 때부터 이상했어. 짜증나. 나도 속았네, 속았어. 거지 같은 놈 잘못 걸려서 나도 손해봤잖아요. 짜증나. 나도 그 인간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이제 와서 참 뻔뻔하네. 네가 사랑해서 데리고 있던 거 아닌가? 아님 너도 그 인간 돈 좀 있다고 해서 허세 부리는 거 속았니? 외제차까지 사주면서 공들이더니 어쩌냐? 남의 남편 건드린 네 업보라고 생각해라. 다시는 남의 남편 건드리지 말고 똑바로 살아. 너 상관녀라고 소문나서 요즘 장사도 안 된다며? 장사 접고 다른 동네로 꺼져. 알고 보니 상간녀도 남편이 허세 부리는 거에 속아서는 집이며 돈이며 재산이 많은 줄 알고 외제차 리스까지 해서 꼬신 거더라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알았겠죠. 뽑아먹을 거 하나 없는 빈털털이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결말은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문에는 상간녀 집에 빌붙어 살다가 남편과 시모 둘 다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변변한 직업도 없었으니까 아마 그 집에서 돈만 축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정리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저에게 남편과 시모가 찾아와서 싹싹 빌며 재결합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가게까지 둘이 같이 찾아와서는 마음을 돌리라면서 어머니는 눈물까지 짜내더군요. 예, 아가. 무조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무조건 다 우리 잘못이다. 내가 아들 잘못 키운 탓이니까 차라리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싹싹 피마. 제발 우리 아들 용서하고 재결합할 수 없겠니? 너 같은 복덩어리를 제 발로 뻥 찼으니 어쩌면 좋으냐? 응? 나까지 아들 말 믿고 너한테 몹쓸 말 한 거 정말 미안하다. 부부 인연이라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다시 살면 또 사라지는 거 아니겠니? 그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사과할 자격도 없는 놈이다 나는. 당신 화 풀릴 때까지 나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우리 그깟 이혼 서류 무시하고 한 번만 더 다시 시작해보자. 두 사람 징징거리는 말 듣는데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남남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래? 같이 사는 년이 쫓아냈나 봐? 그년 부자라며. 당신하고 어머니 먹여 살릴 돈도 없대? 알고 보니까 내가 돈 있는 줄 알고 거짓말한 거더라. 그년도 나한테 사기친 거야. 내가 속았어 여보. 똑같은 인간 둘이서 아주 쇼를 하셨네. 영업방해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내가 말했지? 누가 고통스럽나 보자고. 이혼할 때보다 오늘이 제일 속 시원하네. 갈 곳 없어서 이러는 거 다 알거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저는 직원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지원 씨, 경찰 불러. 좋은 말로 해선 안 되겠다. 네, 사장님. 지금 바로 부를게요. 그제야 시모는 저를 말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고 저는 두 사람이 나간 후 등 뒤로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그 뒤로 한참 조용하더니 2년 전쯤 그 인간 혼자 또 불쑥 나타나 또 재결합 요구를 한 적도 있네요. 그때는 정말 경찰을 불렀고 접근 금지까지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 후로는 그 인간도 포기했는지 이 동네에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저도 이혼 3년이 된 지금에서야 맘 편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분들 이혼 사연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보다 늦은 나이에도 용기 있게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도 나누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보니 후련하기도 하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하지만 복잡한 마음이 확실히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은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만 제게는 돈을 벌어주는 가게가 있고 저를 걱정해주는 지인들과 부모님이 계시니 용기 내서 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어요. 이혼녀라는 시선과 동네에 퍼진 소문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시기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혼해보니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힘든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사라지더군요.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간 해외여행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혼의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치명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단순히 남편이 밉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인연을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하시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혼 후의 삶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진정한 길인지 꼭 되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